자,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한국인만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어는 창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동시에 이렇게 알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이 없고 주인이 없고 사용하는 민족의 언어인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소리가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그런 언어가 오늘날의 잉글리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잉글리시를 통해서는 어떤 한 외국어가 아닌 전 세계가 통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구나 또는 취향이 있어서 한 국가의 민족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잉글리시는 필수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모국어 하듯이 동시에 똑같이 잉글리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잉글리시가 우리의 언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택시나 버스나 우리가 여기 사이버다, AI다, 피아노다, 바이올린, 골프 자연스럽게 그 영어가 잉글리시가 우리나라 말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도 잉글리시가 자기 나라 말처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잉글리시는 전 세계가 공통언어가 되게 돼 있죠. 이게 한 외국어로 하면 누가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누가 쓰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어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견하게 하는 것, 이미 하나님이 섭리로 발견하게 한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와 감사를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새롭게 한국말처럼 영어를 써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한국말을 몇 월 며칠부터 먼저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March라고 하고 26th라고 말합니다. 자,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이렇게 그 자리에 참석을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전국의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은 처음에는 내가 엉뚱하게 잘 모르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습관화가 됩니다. 우리 언제 사이버를 알았습니까? AI를 알았습니까? 또 인터넷을 알았습니까?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습관화가 되고 이게 관습화가 되면은 영어가 우리말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을 믿으시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색한 이렇게 잉글리시 영어를 하더라도 시간에 참여를 꾸준히 해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반복을 통해 가지고 한국말처럼 영어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23년도를 뒤에다 씁니다. 그래서 2023.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2023년 3월 26일은 영어로 하면은 전 세계 언어로 하면은 March 26th, 2023라고 한다는 거죠. 자, 주일은 우리가 한국말로는 압니다만은 전 세계 영어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The Lord's Day라고 한다.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 주일을 지키라 라는 뜻입니다. 그걸 주일이라고 하죠. 날씨는 맑다. 우리가 fine이라고 하면 됩니다. fine. 날씨는 맑다. fine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온도, 기온이 따뜻합니다. warm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됨으로 이 한국말처럼 영어도 반복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처럼 영어가 습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말만 반복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영어를 배우기만 하지 영어를 한국말처럼 반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가족들한테 아침 인사합니다. morning 또는 good morning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다음 날은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그 다음 날은 똑같은 말을 또 morning, good morning 합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했으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합니다. morning, good morning. 회사 가서 안 하는 것 같아요. morning, good morning. 그래서 평생을 하는데 한국인들은요 morning, good morning 이렇게 배운다면요 그 다음날 안 합니다. 배웠는데 뭐 내가 아는 건데 뭐 진도 나가자. 아니 미국인 외국인들은 자기 언어라 하더라도 morning, good morning을 평생을 하는데 가족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학교를 가든 직장 가든 morning, good morning 하는데 한국인들은 나 배웠다. 그거 다른 거 진도 나가자. 그리고 그것도 배웠어. 그 다음 진도 나가자. 평생 동안 언어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 하듯이 영어도 똑같이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땅콩을 먹습니다. 땅콩을 보면 땅콩 보면 생각나는 그 단어 피넛.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땅콩을 봤으니까 피넛즈다 해서 땅콩 드립니다. 자, 이 피가 콩입니다. 콩. 피가 콩이에요. 콩. 자, 그럼 이제는 이 피가 콩인데 이것을 읽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나 A, B, C, D를 알고 이게 기역, 니은, 아야우여, 한글, 자음, 모음, 철자를 24개를 알고 알파벳 26개만 알면 한국말처럼 영어가 바로 발음기호 필요 없이 다 읽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PEA가 있다. 발음기호를 우리는 미국 또는 영국의 발음기호를 외우고 듣고 해서 배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앵무새와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제이스박 총합단 영어에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국민이 이와 같이 우리가 제이스박 총합단 영어가 이렇게 두 권으로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회원이 됨으로써 전 국민이 무료로 평생 동안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각 지하철 여권수의 곳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참여를 하셔서 동참을 하는 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책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전에는 이와 같이 영국인을 위하고 미국인을 위한 발음기를 만들어서 셰익스피어에 따라갔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A, B, C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이 자음을 P라고 발음했습니다. P. 그럼 P라는 것만 알면 여기에 자, 여기에 우리가 자음이 있다는 것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 자음만 이 발음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한국말로 영어 발음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P 했을 때 자음을 빼고 EA가 같이 이렇게 붙었을 때 단어는 이 발음이라는 걸 알고 자음과 모음이 합쳐집니다. 모음에 자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P라는 발음이 E로 들어가니까 합쳐지니까 P라고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이 P가 뭐냐? 땅콩을 말합니다. P. 그래서 P가 땅콩이에요. 그래서 P. 그런데 이 P가 콩인데 NUT가 나왔습니다. NUT. 요거는 nut이에요. nut. 이렇게 nut. S는 시옷이죠. 그래서 peanuts. peanuts. 그래서 땅콩들이 되는 겁니다. 땅콩들. 그래서 콩은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커피숍에 보면 커피 해놓고 커피 빈이 있습니다. 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B가 B 발음이니까 자음이 V가 나옵니다. 이렇게 발음기호에. 그리고 EA가 있으면은 이와 같이 E 발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모음이 E가 있으니까 합치니까 B 발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N이라고 하는 자음만 이렇게 읽을 줄 알면 자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음에 자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오든 뒤에 오든 모음을 중심으로 앞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빈이라는 발음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빈이라는 발음이 나오는 거죠. 네. 네, 목사님. 네, 목사님. 나는 저를 보기 시작해. 자, 그래서 커피 빈. 말씀하세요. 네, 커피 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빈도 콩입니다. 콩. 그래서 커피 빈에 우리가 커피를 만들 때 콩은 빈이라고 하고 땅콩처럼 밥에 우리가 넣는 그런 콩은 피라고 하고 이 차이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콩 할 때 우리가 피넛즈와 커피 빈 할 때 빈에 콩이 두 가지다. 그래서 빈 콩이 있고 이와 같이 피 콩이 좀 다르다. 그러나 피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비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좀 달라요.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여러분 진도를 보실 때 먼저 다른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84를 한번 열어주세요. 작은 책에 84페이지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자, 8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목동 한국말을 영어로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 지금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볼펜. 네.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볼펜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던 건데, 자, 이거를 오리지널의 정상적인 영어를 할 때는 볼 포인트 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치는 것입니다.
볼 포인트 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던 이 볼펜을 오른쪽에 나오는 볼 포인트 펜이 정확한 영어입니다. 자, 발음해 보시죠. 볼 포인트 펜. 시작. 볼 포인트 펜. 그럼 평상시에 우리가 볼펜을 볼 포인트 펜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볼 포인트 펜. 자,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볼 포인트 펜 하나만 좀 빌려줘라 볼 하고 포인트 볼펜 좀 빌려줘라를 볼 포인트 펜 좀 빌려줘라. 자,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다릅니다. 오른손. 볼 포인트 펜 좀 빌려줘. 시작. 볼 포인트 펜 좀 빌려줘. 이게 조금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안 쓰던 거니까 뭐든지 다 그래요. 처음에는. 펜. 그러나 볼 누구든지 볼펜 좀 빌려줘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볼 포인트 펜 좀 빌려줘. 이렇게 습관만 들이면 된다는 아니 거예요. 포인트를 빼버린대. 그렇죠. 자, 오른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볼 포인트 펜 좀 빌려줘. 시작. 볼 포인트 펜 좀 빌려줘. 해서, 지금부터는 볼펜을 볼 포인트 펜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브로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브로콜리라는 말을 우리는 어떤 뜻이냐면, 이 브로콜리는 깨어진 걸 말합니다. 말하자면 전화기가 깨어졌어요. 부러졌어요. 그 부러진 모든 것은 브로콜리인데, 고장났는데 부러진 것도 브로콜리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고장났습니다. 이걸 브로콜리 아니죠. 자, 물체적으로 부서진 거, 이것만 브로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고장이 났다. 말하자면 에어컨이 고장났다. 또 이렇게 전자제품 TV가 고장났다. 이와 같이 전화기가 고장났다 할 때는 out of order를 쓴다는 거죠. 이 브로콜이 아니고 물체적으로 이렇게 깨어진 브로콜리라고 하면 틀리고 out of order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out of order. 시작. out of order. 그래서 이 out은 뭐냐? out이라는 것은 나갔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of의 of는 뭐뭐의라는 뜻입니다. order는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오더에 맞춰서 모든 이 피조물들은 in order라고 해서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질서 안에 둔 모든 것으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 질서에서 안에 있어야 될 우리 피조물의 사람들이 이 질서에서 벗어납니다. 원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안 움직이고 이 오더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out of는 뭐뭐에서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므로 out of order라는 것은 질서에서 바깥으로 나간다. 우리의 몸도 모든 것은 구조가 우리가 질서가 있어서 이 신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질서예요. 질서가 문란하고 질서가 깨졌다. 고장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 오더는 이렇게 우리가 식사에서 이렇게 햄버거든 피자를 주문할 때도 오더를 합니다. 그때는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래 오더는 하나님의 질서를 말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질서 속에서 있어라 하는 in order 속에서 있어야 되고 영어 공부도 뭐든지 시스템으로 정확한 질서에 따라가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공식도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문란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외워서 사용 안 하고 다 까먹고 또 무조건 하다가 무조건 하다. 그러니까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질서에서 바깥으로 벗어나면 물체도 고장이 나고 사람의 몸도 고장이 나고 모든 것은 오더에서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in 오더인데 in 오더에서 out of 오더가 되면 질서에서 나가면 모든 게 파괴되고 고장이 나고 우리 몸도 고장이 나는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out of order. 시작. out of order. 자, 질서에 있어야 되니까 뭡니까? in order. 시작. in order. 그러면 우리는 질서에서 나가야 됩니까?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까? 질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전자제품이 고장났을 때는 out of order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고장났다 하면 out of order입니다. 그런데 브로콜리가 썼다 하면 부서진 것, 깨진 것만 브로콜리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보십니다. 자, 우리가 VTR이라고 해서 VTR 하면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인데 그래서 이 VTR은 그런 의미인데 이 VTR을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 VCR, 그래서 VCR 해서 비디오 카셋 레코더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테이프인지 카셋인지 이걸 알아서 이렇게 단어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물론 VTR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VCR로 된 세상이기 때문에 VCR로 발음을 정확히 하라는 얘기죠. 자, VTR에서 VCR로 발음을 정확히 바꾸라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블루스, 춤을 추는데 블루스, 이렇게 울적한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하는 블루스를 춘다, 댄싱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블루스라고 하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은 블루스를 춘다가 아니고 슬로우 댄싱을 합니다. 자, 해보세요, 여러분. 슬로우 댄싱 시작. 슬로우 댄싱. 자, 그래서 슬로우 댄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필로 체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비닐인데 한국 사람들은 비닐이지만 이 발음은 원래 바이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I가 I 발음이 나요. 그래서 바이닐이 우리가 비닐입니다. 바이닐 발음해보세요. 바이닐. 그러나 그 바이닐도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런 거 봉지 말고는 전부 다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바꾸시고 그런 가방은 플라스틱 백.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실 때 플라스틱 백으로 원하십니까? 비닐로 드릴까요? 아니면은 페이퍼 백, 종이 가방으로 드릴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플라스틱 or paper 이 말을 합니다. 자, 봉지 주세요 또는 봉지로 싸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플라스틱 or paper? 플라스틱 비닐 가방을 드릴까요? or 아니면 페이퍼 종이 가방을 드릴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플라스틱 or paper 시작. 플라스틱 or paper. 그러면 여러분들 플라스틱 백 플리즈 또는 페이퍼 백 플리즈에서 종이 가방으로 달라 또는 플라스틱 가방 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또 보면 비닐 하우스라고 우리가 온실 재배할 때 비닐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우스는 발음이 맞는데 우리가 그것을 비닐 하우스라고 하지 않고 오른쪽에 보세요. 그린 하우스니까 우리가 저게 누구든지 비닐 하우스 저기서 재배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저 머리가 벌써 그린 하우스를 얘기하는구나 해서 그린 하우스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어를 배우가 안 배우가 천지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모두가 비닐 하우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린 하우스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비닐 가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플라스틱 백 이렇게 알아야 되고 모두가 볼펜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볼포인트 펜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배우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개라도 더 배우고 정확한 걸 배워야죠. 자, 가슴 펴시고 베이지 버놓고 양손 펴세요. 배우는 게 힘이다. 하나, 둘, 셋, 넷. 배우는 게 힘이다. 뚱따르닥닥, 딱딱, 짜가짜가작작.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개라도 더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의 최고의 세계 대통령을 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으로 이렇게 마지막 봉사를 한 다음에 나와서 뭘 하느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아는 것을 한 영혼에게 그 진리와 또 지식과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직업보다 신성하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직업이 뭡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업이다. 두 번째는 목사 다음의 직업은 교사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이 가르치는 것, 내가 먼저 배워서 수고하고 알아가지고 깨우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아이들에게 또 청년에게 또 이런 성인들에게 또 노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위대한 우리가 직업이 목사와 교사 직업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고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그러므로 내가 단순히 조금 아는 것보다 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금 더 잘 배워서 가르쳐주는 직분까지도 내가 가겠다 하면은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양손 펴세요. 양손 가슴 펴고 배즙을 넣고 열심히 배우자.
하나, 둘, 셋, 넷. 열심히 배우자. 열심히 배우자. 열심히 배우자. 박수! 네. 자, 다음에 보시면, 자, 비치 파라솔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자, 부산의 해운대 비치. 제가 어릴 때 이제 부산에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부산에서 유명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신문이 나오지 않는 부산 그 신문사에 아마 최초로 제가 신문에 나온 소년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제가 나왔습니까? 어린아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일대에 어린아이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신문에 나가지고 그 어떤 군인 아저씨가 어떻게 날 찾았는지요. 그래서 저를 손잡고 이렇게 갔는데 그 어릴 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많이 하면서 박수치고 야단난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뒤에 가만히 있었던 여자분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걸 제가 생일이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보고 떠났습니다. 네, 그 이제 옛날 생각이 쭉 나네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부산에 그 이제 비치가 있습니다. 해변가, 해운대. 그때 거기에 보니까 이제 비치라고 이제 해변가를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파라솔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비치 파라솔이 다 있는데 우리가 쓰는 말이죠. 자, 그것을 올바르게 영어를 발표했습니다. 교재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있는 분은 펴주시면 오른쪽에 보세요. 자, 비치 파라솔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치는 똑같네요. 네. 파라솔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엄브렐라. 엄브렐라라는 우산을 씁니다. 그래서 해변가의 우산을 비치 엄브렐라라고 말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비치 엄브렐라 해서 여러분 이제 여름에 이제 해변가를 가게 되면 인천이든 어디든 뭐 가시면 야 파라솔 비치 파라솔이라고 남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한 수 위 배웠으니까 비치 엄브렐라 비치 해변가의 우산 비치 엄브렐라 해서 배우가 안 배우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비치 엄브렐라 시작. 비치 엄브렐라. 비치 엄브렐라. 비치 엄브렐라.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200개 가량이 잘못된 콩글리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200개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최초로 이 제이스박 초안던 영어책에 뽑아서 정리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200개의 잘못된 콩글리시를 바르게 바꾸는 것만 하더라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시고 잘못된 영어가 된 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치 엄브렐라. 다음을 보시면요. 우리가 식당에 갔습니다. 양식집에 갔는데, 야, 비프 가스. 저는 비프 가스는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전에. 자,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비프 컬리시입니다. 그래서, 비프라는 것은 쇠고기를 말합니다. 쇠고기. 네, 쇠고기. 자, 물론 쇠고기에 암소가 캬우입니다. 암소가 캬우예요. 암소. 젖소가 카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카우보이라고 했을 때 이 카우보이는 어떤 소냐면 암소, 젖소, 몰이꾼입니다. 암소, 젖소, 우유 짜는 그런 카우보이지 숫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숫소는 뭐냐? 불 보면 덤벼드는 수가 불이라고 합니다. 불. 그래서 숫소가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페인에 이렇게 숫소 이렇게 불하고 뻘건 거 보면 막 덤벼들죠. 그래서 불이 숫소고 그 다음에 황소가 있어요. 황소 OX 이게 악스입니다. 악스 악을 쓰면서 덤벼든단 말이에요. 황소는. 그래서 우리가 카우라는 암소 젖소가 있고 불이라는 불 보면 덤벼드는 숫소가 있고 황소라서 이게 돌연변인데 악 쓰면서 덤빈다 해서 악스야. 해봐요. 악스. 그래서 소는 세 가지 종류입니다. 해봐요. 카우보이 할 때 카우 시작. 카우는 젖소. 네, 젖소, 암소. 그 다음에 불. 빨간 거 보면 막 덤벼드는. 네, 불은 숫소입니다. 악 쓰면서 덤비면 악스, 황소입니다. 그래서 소의 종류가 있는데 이 골고루에 이 고기가 될 때는 카우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악스도 아니에요. 비프라고 합니다. 비프. 해봐요. 비프. 쇠고기죠, 쇠고기. 근데 비프, 우리가 가스를 하는데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세상에.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를 바로 들여야지. 그래야 외래어가 되든가요? 그래서 비프 컬릿이라고 말합니다.
cut it. 그래서 cut은 잘라서 이렇게 lit을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잘 컷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요리법, 조리법으로 만든 요것을 컬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이런 그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음식의 종류가 달라서 비프 컬릿, 컬릿의 이런 요리법, 조리법이 있는데 쇠고기로 만들면 비프 컬릿이라고 하고 이거는 치킨으로 만들면 즉 우리가 닭고기로 만들면 치킨 컬릿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컬릿은 무엇이든지 여기에 재료만 넣어주면 컬릿의 모양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 단어만 바꿔줍니다. 재료만 바꿔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가 돼지고기를 가지고 컬릿을 한번 만들었다면 뭐가 될까요? 만들면 됩니다. 폴크라고 합니다. 폴크. 돼지고기는 폴크입니다. 해봐요. 폴크 컬릿. 시작. 폴크 컬릿. 그래서 컬릿의 종류가 뭐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쇠고기로 만든 컬릿의 모양의 그 요리다 해서 비프 컬릿이라고 합니다. 해봐요. 비프 컬릿. 시작. 비프 컬릿.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우리가 빤스 갈아입어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은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바로 언더웨어입니다. 언더웨어. 네, 언더는 이 우리 몸의 아래 부분도 언더지만은 몸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이것을 언더라고 그래요. 그 안쪽에 입는 언더웨어 해서 웨어는 입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빤스 하지 마시고 언더웨어. 자, 언더웨어 갈아입어라 하면 됩니다. 자, 언더웨어 시작. 언더웨어. 자, 그래서 언더웨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요즘은 없지만요 삐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삐삐삐삐 하고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삐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퍼라고 합니다. 또는 페이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시대에 삐삐삐삐 해서 사람의 이제 벨트에 차고 다니면서 삐삐삐삐 하고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삐삐 하고 소리가 나다를 영어로 비프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비프. 그래서 이게 비니까 비라고 하니까 자음이 여기 나오잖아요. 요 자음에 이가 두 개 있으면 이 발음 납니다. 자음 몸 합쳐지니까 비가 되죠. 피로 발음 나니까 피가 자음 요겁니다. 그래서 일본식 한국식으로 하면 비프 해버리는 거고 미국식으로 하면 요게 끄지 말고 요 밑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 이렇게 한 음절로 해도 된다 이거. 해봐요. 비 또는 비프 또는 비 두 가지 다 발음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리를 내는 빕 소리를 내는 기계에 해서 이하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퍼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삐삐입니다. 삐삐. 해봐요. 비퍼. 그래서 이게 비퍼라고 하든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있는데 우리가 몇 페이지 공부합니까 할 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한국말로 하면 쪽입니다. 쪽이라는 몇 페이지냐 몇 쪽이라고 하는데 이 페이지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찾다라는 뜻이에요. 찾다. 그래서 찾기 때문에 몇 페이지인가 어딘가 진도를 찾는 거예요. 그게 페이지라고 합니다. 해봐요. 페이지. 자, 그러므로 이 페이지는 찾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이지는 언제 많이 씁니까? 김포공항이나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이나 호텔이나 이렇게 갔습니다. 영국에서 온 미스터 브라운이 있는데 미스터 브라운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페나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여러분 딸랑딸랑 종을 들고 미스터 브라운 from England 해가지고 영국에서 오신 미스터 브라운 이걸 페이지라고 합니다. 사람을 찾는 게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책에 몇 페이지인가 쪽을 찾는 것도 페이지예요. 그러므로 페이지는 무엇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는 것도 페이지요. 그 다음에 교과서 페이지 찾는 것도 페이지다. 그래서 그렇게 찾는 거 거기다 R을 붙여서 페이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저라는 것은 사람을 찾는 기계 삐삐삐삐 하는 페이저라고 하기도 하고 비퍼라고도 한다. 해봐요 여러분. 비퍼. 페이저.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가 매우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정지시킬 때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예, 구동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우리가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하는 걸 사이드 브레이크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영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핸드 브레이크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핸드 브레이크다 해서
이 브레이크는 무엇을 깬다라고 할 때 이는 밑에는 이 브레이크죠. 그러나 이 브레이크는 자동차 구동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멈추게 하는 핸드 브레이크.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 하지 마시고 핸드 브레이크 하세요. 자, 오른손 내미시고 핸드 브레이크 시작. 핸드 브레이크. 자, 핸드 브레이크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인이 나옵니다. 사인. 그래서 사인이라는 SIGN이죠. 사인은 이 우리가 저 사인 좀 해주세요, 사인 좀 해주셔야 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시그너처 해달라고 합니다. 서명을 해달라가 시그너처예요. 그리고 사인은 무슨 뜻이냐? 간판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하는 간판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인해 주세요 하면 말도 안 되죠. 간판 해달라는 말이 안 되죠. 절대로 사인 해달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 내밀어서 오른손 시그너처 플리즈 하래. 시작. 시그너처 플리즈. 서명 좀 해달라 하는 것은 사인 해달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그너처 해달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영화 배우다 이런 연예인 할 때는 시그너처 사인 해달라는 게 아니죠. 그때는 뭐 서류 쓸 때 이렇게 서명하는 게 시그너처니까 그때는 오로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시그너처가 따로 있고요. 오토그래프. 그래서 오로그래프입니다. 자필 서명.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해주는 것은 오토그래프. 오로그래프라고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따라해주세요. 오로그래프. 시작. 오로그래프. 그래서 우리가 오토그래프에서 유명한 정치인이나 이렇게 배우들이 오로그래프를 해주는 거지 그를 시그너처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하면 절대로 간판입니다. 그래서 큰 간판 그때는 사인 보드라고 말합니다. 보드 판이다 이래. 보드 판. 그래서 사인도 간판이고 보다 더 큰 간판은 사인 보드라고 말합니다. 사인도 간판이요. 사인 보드는 더 큰 간판이요. 사인 보드 시작. 사인 보드가 이제는 여러분들 그래서 사인해 주세요 하면 그는 못 배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시그너처 해주세요, 서명해 주세요 한국말 하세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샤프펜이라고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샤프펜을 많이 이렇게 쓰시는데 그는 정확하게 메카니컬 펜슬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샤프펜이라는 말은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 버렸는데 이건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야. 샤프펜이 펜슬, 샤프 펜슬. 이것도 또 펜이 아니고 연필인데도 펜슬이라고도 안 하고 샤프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거는 개혁을 해서 잘못된 건 고쳐야죠. 샤프는 날카로운 이런 뜻입니다. 날카로운. 자, 그 남자 he is sharp. 그 남자 샤프해 하면 그 남자가 똑똑한 걸 얘기합니다. 샤프는 좋은 말이에요, 원래. 샤프하다. 아주 머리가 영리하게 머리 잘 돌아간다. 이러한 뜻인데 이 샤프는 날카로운 그걸 생각해서 맞는 거지만 샤프 펜은 없고 샤프 펜슬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메카니컬이라는 이런 기계의 사람의 수동이 아닌 메카니컬로 쓸 수 있는 펜슬, 연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우리가 얘기하는 샤프 펜슬은 또 샤프 펜은 메카니컬 펜슬이라고 하신다. 해봐요. 메카니컬 펜슬 시작. 메카니컬 펜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샤프 펜을 볼 때마다 메카니컬 펜슬을 해서 반복. 언어는 반복입니다. 외국어는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인처럼 영국인처럼 영어도 매일같이 아침 만나면 morning, 굿모닝 하듯이 매일 아침 모닝, 굿모닝 아는 영어는 말하자. 양손 펴세요. 가슴 펴고 배좀 넣고 아는 영어 말하자. 아는 영어 말하자. 하나, 둘, 셋, 넷. 아는 영어 말하자. 아는 영어 말하자. 아는 영어 말하자. 그렇습니다. 아는 영어는 말해야 돼요. 배운 거는 말해야 돼요. 잘못된 영어는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메카니컬 펜슬을 우리가 익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네, 서비스는 용역입니다. 용역. 서비스 업종 할 때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당에 가서 나 이걸 저 서비스로 주는 거야. 돈 계산 안 해도 돼. 하는데 서비스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요. 무료로 우리가 식사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온도 하우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온도 하우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식당이 하우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더 하우스인데 자, 여러분 온더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온은 뭐뭐에 계산해서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누가 내는 거야 오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Who's buying? 자, who 누가? Who's buying 사는 거야.
물음표. Who's buying? 누가 사니? Who's buying today? 오늘 누가 내는 건데 누가 계산하는 거야? 누가 사니? Who's buying? 누가 사는 거야? Today. 오늘 누가 계산하니? 이랬습니다. 아, on the house. 그래서 그 집의 계산으로 한다. 이 말은 house라는 것이 우리는 이러한 기와집 모든 게 house가 건물은 맞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쓰는 house는 식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house는 보통 유명한 이런 그 사람들이 시골에 가도 세컨드 하우스 별장을 주는 것처럼 하우스라는 말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하우스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은 식당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국에 제가 한국에서 영어 강의할 때 최초에는 제가 젊었을 때 MBC 퀴즈 진짜를 찾아라 영어 강사로 출연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강남 압구정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영어로만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Hello.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How was the last week? 지난주 어땠습니까? Great. What did the last week? 뭘 했습니까? 하고 하니까 그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I went to the restaurant. 그래서 나는 식당에 갔어요. I went to the restaurant 해서 나는 그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식당에 갔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레스토랑이라는 것은 식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great 해가지고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뭐 갈 수도 있잖아요, 레스토랑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질문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그래서 where have you been to? During the last week? 지난주 동안에는 어디 가셨습니까? 하니까 I went to restaurant with my family. 가족과 같이 또 레스토랑 갔다 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몇 번을 할 때마다 식당에 간 거를 레스토랑에 갔다 하니까 제가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잘 보였어요. 헬로 하고 어떻게 좀 같이 좀 식사를 얻어먹을까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식당이 레스토랑으로 분간을 못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난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이 한국에서 얘기하는 식당은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 A 코스, B 코스에서 이 고급 이렇게 코스가 나오는 그러한 레스토랑만이 레스토랑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RESTAURANT는 이 프랑스에서 온 레스토랑이 영어로 레스토랑트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 언어가 영어로 바뀝니다. 자, 그럼 레스토랑인데. 그러므로 여기는 보통 A 코스, B 코스 해가지고 보통 처음에 먹는 우리가 입맛 돋구는 거. 처음에 메인 디쉬를 먹기 위해서 처음에 돋구는 걸 뭐라 합니까? 처음에 스타트 한다 그렇죠. 스타러라고 하죠. 스타러. 처음 먹는 스타러. 또는 에피타이저라고 합니다. 에피타이저.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메인 디쉬를 먹습니다. 주요 메인 디쉬. 메뉴죠. 메인 푸드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를 먹든 뭘 먹죠. 그리고 이제 다 먹은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계산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디저트입니다. 디저트는 돈 계산이 들어갑니다. 디저트. 그러나 돈 계산을 안 하고 입가심 할 만한 것 좀 달라 할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refreshment라고 합니다. refreshment.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가심만 좀 하겠다라고 할 때는 refreshment please 이렇게 합니다. Could I have some refreshment please? 하면 약간의 입가심 한 건 좀 주세요 하면 돈 계산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디저트 해버리면 그 돈 계산 들어가요. 잘 알아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코스를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레스토랑입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스토랑은 좋은데 그냥 하우스 식당은 별로 싫어.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저렴한 게 없을까라고 만든 것을 갖다가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 정도 범위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레스토랑과 보통 식당의 중간을 택한 거. 이걸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해요. 발음해보세요. 패밀리 레스토랑. 시작. 그래서 이 패밀리 레스토랑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빕스라든가 TGIF라는 프라이데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VIPS, 빕스. 그래서 V는 very, I는 important죠. important. P는 person이죠.
그래서 S는 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람을 VIP다 그래요. Very important person. 해보세요. 시작. Very important persons.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빕스다라고 해서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은 프라이데이라고 있습니다. 프라이데이 여러분 가시면은 반드시 거기에 TGI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TGI라고 하고 그 다음에 F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를 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상표를 만들었어요. 프라이데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자, 그래서 일주일 중에 일반 민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은 프라이데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을 즐긴다 하여 보통 가족 단위로 친구들이 모여서 이 어떤 자가용의 뒤에다가 트렁크에다가 beers, 맥주도 박스로 넣고 해서 아주 즐깁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에 근무하고 나머지 금요일 오후부터 막 즐겨요. 그래서 프라이데이를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금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애들이 금요일 왔다 이제 즐기는 거죠. 금요일 왔다 해서 자 양손 보세요. 양손 펴시고 TGIF 시작. TGIF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TGIF를 우리가 어떤 뜻으로 알아야 되냐면 T는 thank라는 뜻입니다. thank 감사하라. T 그렇죠. T G는 God입니다. God.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I는 있습니다. is. 어떤 날이 왔느냐? 프라이데이 금요일을 주셨다. 금요일이 왔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 TGIF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프라이데이 거기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시면 TGI는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요 F만 프라이데이라고 써 있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 프라이데이 패밀리 레스토랑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보통 레스토랑보다는 한 수 아래이기 때문에 크게 비싸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고, 참고로 저도 여기에 이전에 송골매 출신 그런 가족을 제가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기에 프라이데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행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분위기가 좀 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여러분들 참고해 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은 뭐가 되느냐? 그래서 항상 패밀리 이게 여기에 이제 레스토랑 1단위가 레스토랑입니다. 두 번째 단위가 내려오는 것이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자, 요 세 번째가 카페테리아입니다. 카페테리아. 요 카페테리아가 보통 자율식당, 그 다음에 빌딩이 있으면 기업의 직원들이 먹는 지하에 이런 식당, 요러한 것이 카페테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오면서 발달돼가지고 만든 게 카페라고 합니다. 카페. 그래서 카페테리아에서 자율식당이나 구내식당에서 나와가지고 만든 것을 카페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프랑스에서 온 영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민족의 언어가 영어로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나라에도 평상시에 얘기했던 언니, 누나도 이제 영어가 됐습니다. 영어 사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한국말이 영어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일본어도 이제 영어로 되고 있습니다. 수시, 이런 것도 다 영어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한글 표기로 이 세계 언어는 되는 게 아니고 소리, 말이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언어가. 그래서 언니는 표기할 때 바로 한국말 글자가 가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그대로 언니, 이와 같이 영어 표기로 해서 셰익스피어가 만든 글씨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니. 자, 누나도 그대로 이렇게 전 세계 외국인들이 알 수 있게끔 영어의 글자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교의 사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인들이 이제 언니 합니다. 시스터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한국 영어는 언니야, 언니 이럽니다. 또 누나 합니다. 그래서 소맥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유명한 말이 전부 다 영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100개를 육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할수록 우리나라 말이 영어로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인이 한국에서 사용했던 이런 언어가 전 세계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갈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6대 경제국가도 7대 한글 유엔의 발표도 그렇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한글과 한국어, 한국말 엄청나게 전 세계를 리드할 때가 왔다. 이 하나님이 복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미국과 영국을 이기는 마지막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알다시피 언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인이 잉글리시를 하는데 잉글리시의 뜻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발견한 겁니다. 잉글리시가 우리는 옛날에 영어인 줄 알았어요. 브리티시 잉글리시, 영국인이 하는 언어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잉글리시가 그렇지 않구나. 주인이 없고 민족이 없고 사용하는 민족의 언어구나.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의 잉글리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5,000개에서 7,000개에 해당되는 이 세계 언어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한글을 비롯한 글자는 모두 3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글자, 일본 글자, 한글 글자 해서 이 30개밖에 하정되는 안에 아주 우리가 세종대왕에 의해 가지고 큰 우리가 복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잉글리시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잉글리시는 반드시 뭡니까? 바이링규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는 이중 언어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잉글리시 뜻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탑 니브루스밤 때 언어를 흐트를 때 소리와 말이 흐트러질 때 1억 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와 민족이 말살당하고 언어도 말살당하고 없어지가지고 이제 5,000개에서 7,000개 남았어요. 이제 점점점 사용하는 언어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남을 때는 몇백 개 남는데 그 중에 있어서 우리 코리아는 그대로 남는 마지막에 랩남트의 랭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잉글리시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브리티시 잉글리시는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영어 배운다 아니에요. 잉글리시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없고 민족이 없고 사용하는 민족의 언어인 그런 잉글리시를 배우는데 잉글리시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잉글리시 뜻은 제일 중요해요. 바이링구얼 이렇게 된 이중 언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국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국인이고 미국인이고 모국어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200년 역사부터 시작했던 문화와 전통의 5,000년 역사의 1억 2,000년 전에 우리 한민족의 언어의 그걸 못 따라갑니다. 전통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출신이 미국의 하버드든 어떠한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 미술을 그리든 국어 시간에 작품을 그리든 어떤 역사를 만들든 어마어마한 내용이 막 나오기 때문에 기절을 합니다. 5,000년 역사에 그걸 어떻게 200년 역사가 따라옵니까? 그러므로 미술 작품을 하나 들어도 불국사를 그리고 여기 뭐 어떤 홍길동 전설을 그리고 기절을 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올라가는 것이 우리는 한국말, 한국어, 모국어, 국어가 있고 한글도 있고 30개 경제국가 6개국인데 미국과 영국을 이기시는 미국과 영국은 자기의 모국어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의 역사적인 5,000년, 1억 2,000년의 한민족의 이것을 우리가 잘해서 영어로만 한글로 바꾸고 영어로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능력만 되면 한국의 위대한 역사에 엄청난 것을 전 세계에 밝히고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보인다는 거죠. 양손 펴시고 배 집어넣고 대한민국 세 번 합니다. 시작!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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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박수! 자,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영국인과 미국인보다도 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내용으로 들어갈 때 영국과 미국인을 할 수 있는 200년 역사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바꿨을 때 5,000년 역사, 2,000년 전에 그 해당되는 정통의 어마어마한 이제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을 하는 길을 역시 우리가 한국어를 동시에 잉글리시만 바꿀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전통의 이런 5,000년, 1억 2,000년의 역사는 엄청나다. 우리를 따라갈 수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네, 중국, 일본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결코 못 따라옵니다. 영국, 미국 못 따라옵니다. 우리는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이 생애에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 할 수 있는 모든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기술과 IT와 모든 것을 동시에 영어로 바꿀 수 있는 그 대한민국 모든 전 국민이 영어 말하기 1년으로 완성하는 이런 제이스밥 종합대 영어 프로젝트 5천만 역사 5천역에 우리가 하는 1,000만 프로젝트 다 동참해 주시면 더
동일시원 박수 부탁합니다. 예. 끝나자마자 바로 때리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카페테리아의 카페로 이렇게 내려오고, 네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은 보통 먹는 식당이죠. 그거는 일요일에 갑니다. 일요일. 이틀이라고 합니다. 해봐요. 일요일. 1월에. 그래서 일요일이가 보통 전문 식당을 얘기합니다. 전문 식당. 먹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이것을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 하우스는 식당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먹는, 평상시에 먹는 식당. 하우스. 근데 원래 이 하우스는 뭐를 줄였습니까? 이팅 하우스를 줄인 겁니다. 먹는 집. 여러분 해보세요. 이팅 하우스. 1인 이딩하우스. 그래서 1인 하우스를 줄여서 하우스라고 얘기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여기에 평상시 여러분들이 레스토랑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카페테리아 갈 수 있죠. 카페를 갈 수 있습니다. 또 이터리, 이러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가는 불고기, 칼비, 삼겹살 그런 데는 여러분 1인 하우스이기 때문에 1인을 빼더라도 삼겹살 하우스 해봐요 여러분.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삼겹살 하우스. 시작. 삼겹살. 그래서 어제 지난 주에 어디 가셨습니까? 하면 레스토랑 갔다 하면 곤란하죠. 또 눈이 띠그러지게. 삼겹살 하우스에 갔습니다. 시작. 삼겹살 하우스에 갔습니다. 칼비 하우스에 갔습니다. 짜장면 하우스. 네, 짜장면 하우스. 그래서 여기에 먹는 종류의 품목을 넣어주고 그게 있는 건 전부 다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그래서 1인 하우스를 줄여서 하우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 배우가 안 배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배우면 영원히 못 배우는 지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고 우리가 늦게나마 배우면 아는 것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식당 하면 정확하게 5가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I went to the restaurant with my family 하면 oh great what kind of restaurant did you go to 하니까 well Italian restaurant wow Korean restaurant 코리안 레스토랑도 한정식으로서 코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French restaurant oh great oh it looks expensive 매우 비싸다 보입니다. 그처럼 레스토랑 갔다니까 그렇죠. we went to the family restaurant fifth oh great How we went many to the times do you have a restaurant? we went to the cafeteria. We just went to the eatery house. Oh, really? It's a samgyeopsal house. You like samgyeopsal? You like bulgogi? Let's go together. Okay, let's go samgyeopsal or bulgogi eating house. Okay, go. 이렇게 해야죠. I'd like to invite you to the restaurant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날 저녁에 뭡니까? 이게 타일을 메우고요. 딱 쪽지 있고 딱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따라갔는데 집이 가니까 저쪽에 여기 호텔이 어디 있지? 레스토랑이 어디 있지? 하고 있는데 그냥 신발 벗으러 가더만 들어가더만 앉으라고 하더만 테이블을 갖다 놓는데 삼겹살 먹는 곳이야. 그래 레스토랑인 줄 알고 같이 갔다가 옷 냄새 다 배겨가지고 세탁소에 갖다 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그랬지만 외국인들은 레스토랑입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입니까? 일원입니까? 카페테리아입니까? 그 다음에 불고기 하우스입니까? 이걸 정확히 말해줘야지 복장이 달라지죠. 네, 여러분 참고로 자 가슴 피시고 배즙을 넣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 둘 셋 넷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먼저 고생하고 배우고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가 올바른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올바르게 배우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도 선생님을 잘 만나고 우리가 그 성도들도 교회와 목사님을 잘 만나고 무엇이든지 누가 누구를 만남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남은 생애가 정말로 창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당에서 주신 것은 온더 하우스라는 걸 기억하시고 야, 이번에 이것은 말이야 우리 닥터 리 이 박사님이 낸데 한번 뭐라고 합니까? on 닥터 리라고 말하면 on은 누가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내는 거야? This is on 닥터 리 하면 닥터 리 이 박사님이 내는 거야 이겁니다. 자, on 다음에 사람을 쓰면은 이건 내가 내는 건데 하면 뭐가 해요? This is on me 하면 This is on me. 오른손 보세요. 여러분 돈을 벌고 능력이 있으면 어떤 좋은
감동, 감명을 받은 곳에서는 한 번은 내보세요. 평생 내보지 않는 사람은 이 영어가 되질 않아. 실행과 영어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This is on me. 딱 그 영어 한마디 해보세요. 이건 내가 되는 거다. 자, 오른손 드시고, 자, This is on me. 시작. This is on me.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네, 네. 내가 내는 거야. 합니다. 친구한테 농담으로 할 때 한번 오른손. 자, 해보세요. This is on you. 자, 시작. This is on you.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튼 This is on me를 많이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on 다음에 사람을 써주면 그 사람이 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선글라스가 나오는데 반드시 선글라스, 여름에 이제 이렇게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선을 붙인 거죠. 네, 글래스, 네, 선글라스입니다. 그래서 글래스는 유리라는 뜻입니다. 유리. 그러므로 글래스는 유리니까 이 하나만 있는 게 유리예요. 글래스. 그러므로 우리가 안경을 질 때는 하나가 아니고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ES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안경은 글래스가 아니고 글래스는 유리입니다. 유리. 그러므로 반드시 안경은 ES 넣어서 글래시스. 글래시스라고 해서 이것이 안경입니다. 그 안경도 글래시스고 햇빛 가리는 선, 태양이 있을 때는 선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글래시스와 선글라시스를 같이 끼면 좋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글래시스, 선글라시스. 그래서 우리가 글래시스 써요? 안경 있나요? 선글라시스. 네, 이렇게 선글라스 있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우리가 셀러리맨이라고 하는데 셀러리는 봉급이라는 뜻이죠. 봉급. 그래서 봉급받는 사람을 셀러리맨이라고 하는데 맨 같습니다만은 셀러리맨 해서 봉급 남자가 아니고 이런 셀러리의 과거부사가 돼가지고 셀러리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셀러리드맨으로 해야 봉급을 받는 수동입니다. 회사 중력부터 대표로부터 받으니까 셀러리를 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봉급쟁이가 됩니다. 셀러리드맨 해서 셀러리맨이 아니고 셀러리드맨. 시작. 셀러리드맨으로 이렇게 됩니다. 해봐요. 셀러리드맨, 시작. 셀러리드맨. 그럼 나는 하나의 봉급쟁이다 할 때 뭐라 합니까? I'm a 셀러리드맨이라고 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I'm a 셀러리드맨. 시작. I'm a 셀러리드맨 해서 셀러리맨을 줄여서 셀러리드맨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하다. 그러므로 이제 앞에서 야, 나는 셀러리맨이야. 셀러리드맨 해서 셀러리가 아니고 셀러리드맨 해서 이렇게 봉급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한 줄 더 하고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자, 셀카 찍는다. 한국말은 무턱대놓고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 걸 많이 말합니다. 그 셀카가 아니고 셀피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셀프는 자신이 그대로 하는데 여기에 셀프라고 한 건 여러분 아니까 셀프에다가 I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셀피, 그래서 셀카가 아니고 셀피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셀피 시작. 그래서 셀피 해서 셀카가 아니고 셀피를 찍는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페이지에 있는데 큰 소리로 두 번씩 오른쪽에 있는 거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걸 읽으세요. 자,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만 이렇게 되면 왼쪽은 잘못된 겁니다. 오른쪽으로 두 번씩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볼 포인트 펜! 볼 포인트 펜! Out of order! VCR! Slow dancing! Plastic bag! Greenhouse! Beach umbrella! Beef curry! Underwear! Pager! Handbrake! Signature! Autograph! Mechanical pencil! On the house! Sunglasses! Salaryman! Selfie! 오케이, 굿잡! 잘했습니다. 오른손 드세요. 잘했어. 영어로 하겠습니다. 잘했군이 굿잡이다 이거예요. 굿잡. 상대방을 보고 하세요. 시작! 굿잡. 한번 더 시작! 굿잡. 이제는 한국말이 왼손으로 들어갔다면요.
잘했군 잘했어. 오른손은 굿잡 해서 한국말은 왼쪽으로 보면 오른쪽은 영어. 한국말 영어. 양손 펴세요. 가슴 펴고 배지 놓고 한국말 영어 5번 합니다. 시작. 한국말 영어 박수. 자, 한국말 모두를 영어 세계 언어로 바꾸라. 우리가 세계 1등 되는 그 순간까지 갑니다. 큰 박수 치고 브레이크 타임 하겠습니다. 박수! 네, 자, 브레이크 타임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커피 한 잔 드시고 휴식합니다. everyone,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제 2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텍스트북 교재를 꺼내주시고 북2 꺼내주십시오. 자, 오늘의 진도는 10가지 공식 중에 6번째 공식으로 들어가는데 페이지 33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페이지 33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전국에 유튜브 방송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회원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이나 이렇게 어텐딩 스쿨 이렇게 참석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 국민 대한민국의 1000만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어 공식 6번째인데요. 지금까지 10개의 공식이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손에 공식이 10개가 있어서 10개의 1번부터 해서 2, 3, 4, 5, 5번까지 여러분들이 영어를 지금까지 공식을 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공식을 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전화번호 주시면 다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슴 펴시고 배 집어넣고 양손 들으세요. 손가락이 10개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10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도 아니고 9개도 아닙니다. 반드시 10개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가슴 펴고 배 집어넣고 영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2번 합니다. 시작. 영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영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공식을 했고 이제 오늘로서 6번째 공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 33페이지 열어주시면 자, 먼저 공식 6번째는 I 조단어 10가지가 제목이 됩니다. I 조단어 10가지. 자, I 조단어 10가지입니다. 자, 그럼 먼저 단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단어는 사전에 등록된 겁니다. 사전. 영어 사전에 올라온 것을 단어라고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의 사전에 올라온 것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이와 같이 이렇게 사전에 올라왔던 것을 단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회화를 하고 대화를 할 때 단어만 갖고 이렇게 사전에 올라온 책으로만 갖고 외워서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근본으로 해서 우리는 단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인한다 이 말이죠. 즉 메이크를 한다는 뜻입니다. 코인은 메이크의 주화를 만들어냈을 때 첫 이렇게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코인을 메이크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코인 산업 이렇게 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단어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10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전에 나온 것을 영어로만 하고 그것으로만 학구적으로 공부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조 단어를 할 줄 모르고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된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최초로 단어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아는데 내가 평상시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영민들이 조 단어를 이용합니다. 단어를 만들어줘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전에 있는 걸 보고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인만 유독 사전에 나오고 책에 있는 거는 외워서 해요. 그러니까 영어 안 됩니다, 전혀.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동사구.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구가 이 동사의 단어가 아닌 구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동사 조단어라고 합니다. 자, 동사는 단어와 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는 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은 동사의 단어입니다. 근데 동사구는 뭐냐면 단어 2개 이상이 모인 것을 구라고 말해요. 그래서 동사구는 단어처럼 써라. 그래서 이 동사구를 조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조단어가 됐다면 이 조단어는 바로 단어가 되고
동사 단어처럼 써라 이겁니다. 그를 수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단어장에 보면 단어와 이렇게 수고라는 말을 배웠을 겁니다. 수고가 뭐냐? 수고는 이 조단어인 이 동사구를 단어처럼 쓰시오의 뜻이 수고인데 수고의 뜻도 모르고 그냥 수고가 뭐 어떤 건가 봐 하고 그냥 무조건 배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뭐냐? 단어와 구 이렇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단어와 구인데 동사구가 있든 명사구가 있든 형용사구가 있든 두 개 이상 단어가 모인 것을 구라고 하는데 이 구를 수고하시오 해서 단어처럼 쓰시오의 뜻이 수고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외우는 것이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동사구 처음에 보면 첫 번째는 동사구 조단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만은 이것을 사전에 나온 단어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구를 만들어서 두 개 이상의 단어를 모아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이거를 단어를 만들어주는 조단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get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get과 두 단어가 합쳐서 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동사의 역할을 하니까 동사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 그래서 단어처럼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어를 만들어줬다 조단어입니다. 숙자가 저게 생각을 숙자입니까? 이 조용 아니 수고가 익힐 숙자. 익힐 예. 숙자. 그래서 이 조단어를 익혀서 단어처럼 써라. 바로 이 조단어는 바로 수고해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2단계로 들어가는데 단어는 알았다. 이제 두 개 이상 단어가 모여서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네 개가 됐든 어떤 것이 되더라도 묶어서 조단어를 만들어주면 단어처럼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내가 눈을 뜬다 하면 wake가 눈을 뜬답니다. 그런데 up까지 나왔다면 wake도 눈을 뜨지만 up이 들어가서 동사구가 되더라도 이것이 단어처럼 되는 거니까 조단어로서 단어처럼 익혀라 수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왼손이 I wake up 하면 이 wake up이 두 개가 한 단어입니다. 자, 왼손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I. 오른손 들어보세요. wake up. wake up.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두 개지만은 묶어서 수고하라 한 단어처럼 써라니까 wake up은 두 개가 묶어서 한 단어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영어의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I 한 단어나 wake up 두 개 있더라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왼손 오른손 공식 단어만 하면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조단어는 단어다. 구도 단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분리하고 wake는 뭐고 up이고 뭐 이렇게 문법도 따지다가 영어 다 망쳐. I wake up 하면 끝납니다. 왼손 오른손이 끝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I wake up 이 wake up을 별도로 하지 말고 묶어서 하나의 단어처럼 써라. 그 단어입니다. 자, I wake up 시작. I wake up 내가 눈을 뜬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다가 I 다음에 get과 up을 두 개 합해서 동사구로서 조단어가 되면서 한 단어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 get up 하면 끝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지 않고 너무나 문법적으로 그냥 한국 사람들 복잡하게 만들어가면서 머리만 복잡 혼란해가지고 수십 년을 해도 영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I get up 하면 바로 get up이 한 단어인데 이걸 두 단어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로 묶으면 됩니다. I get up 시작. 나는 눈을 뜨면 I wake up이고 내가 일어나면 I get up 하면 한 단어로 치는 게 조단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또 stand up이 있습니다. 자, 이 get up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get up이라고 합니다. stand up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stand up이죠. 자, 해보세요. 앉았다가 sit down이었죠. 일어서세요. stand up입니다. get up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자, 오른손 들어오세요. I get up. 이때 get up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러나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할 때는 get up이 아니고 stand up입니다. stand up. 그러니까 get up 하면 자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을 get up 해서 그때 써야 되는데 stand up 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stand up은 앉아있는 사람을 일어서세요 할 때 stand up을 써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오?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자다가 일어난다 할 때 I get up. 나는 일어난다. I get up. 또 나는 앉았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야 할 때 I stand up 해서 이 두 개가 합해도 한 단어처럼 써라. 조단어입니다. I stand up. 내가 앉았다가 일어난다. stand up.
해봐요. I stand up. I stand up. I 조단어 10가지를 배우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했습니다. 두 번째. 자, 조단어가 또 있는데요. 복합 단어입니다. 단어와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자, 복합 단어죠. 연필로 체크하시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이스만 총학교 영어는 교재 구입해서 배우는 건 필수입니다. 교재가 없으면 영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자, 우리가 63 빌딩이라고 했습니다. 63 빌딩이 사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국에서 63 빌딩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사전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63 빌딩 갈까요? 우리 63 빌딩 갑시다 할 때 그러면 영어가 안 됩니까? 됩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영어 사전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만들어주면 영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외국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면 우리가 영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은 영어가 곧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63 빌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말을 영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영어답게 외국인이 이해를 하게 이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이스박 총학교 영어를 꼭 배우시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63 빌딩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63 정확히 63 하면 63이 무슨 뜻입니까? 외국인이 헷갈립니다. 정확히 63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거지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외국 사람들은 63이라는 뜻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63 무슨 이름인가? 그러므로 반드시 63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조 단어로 만들어줄 때는 사전에 없더라도 사전을 만들어주려면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는 63 빌딩이 아니고 63층으로 된 빌딩을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조 단어예요. 그래서 63개로 된 층, 스토리는 바깥에서 볼 때 1층, 2층을 스토리라고 합니다. 안에서 볼 때는 플로어라고 합니다. 자, 플로어는 안에서 1층, 2층, 3층, 4층, 5층 하는 플로어고 밖에서 건물을 볼 때 63층은 플로어입니까? 스토리입니까? 스토리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이픈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3층으로 된 이게 63 스토리 빌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63 빌딩을 영어로 풀이하는 겁니다.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의 모든 걸 영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63 스토리 빌딩 시작. 63 스토리 빌딩. 그렇죠. 그러면 자, 이 건물은 말이에요. 이 건물은 4층짜리 건물이다.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건물을 할 때 this라고 하면 됩니다. This is 하나의 4층의 하니까 4 스토리죠. 그러니까 4 스토리 하면은 4개의 층으로 된. 해봐요. This is 시작. This is 4 스토리 빌딩.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10층으로 된 아파트다. 영어로 하면 됩니다. This is a 자, 10층이니까 10 스토리 아파트먼트. 아파트먼트. 아파트는 영어 아닙니다. 어파트먼트가 영어입니다. 아파트라는 말은 없습니다. 해봐요. 어파트먼트 시작. 그리고 빌딩을 꼭 넣어야 됩니다. 어파트먼트 빌딩 시작.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 어파트먼트 사회인데 건물이 이렇게 쭉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 호수 이거를 어파트먼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파트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썼더라도 아파트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줄이더라도 어파트먼트라고 읽어야만 됩니다. 자, 해보세요. 어파트먼트. 아파트라는 말은 없습니다. 해봐요. 어파트먼트.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읽을 때는 아파트라고 읽어요? 아니면 어파트먼트라고 읽어요? 어파트먼트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의 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빌딩으로 들어갈 때는 어파트먼트가 한 개입니까? 여러 개가 합친 겁니까? 여러 개가 합쳤기 때문에 뒤에 빌딩이 꼭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10층짜리의 어파트먼트 빌딩. 그러므로 어파트먼트 빌딩은 하나의 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뭐라고 합니까?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종합. 그래서 어파트먼트 빌딩 컴플렉스. 그리고 한 동은 어파트먼트 빌딩. 그 다음에 이 집 하나는 어파트먼트. 자, 그러므로 나는 4층의 아파트먼트에서 산다 하면 나는 I live in 하나의 자, 4층이죠? 그러면 다음에 fourth 네 번째 fourth floor입니다. fourth floor apartment라고 딱 합니다. 이때는 빌딩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사는 하나의 집은 어파트먼트고
이 호가 모여서 1층, 2층, 3층, 4층 전체는 어파트먼트 빌딩입니다. 자, 해보세요. 어느 손도 보세요. 어파트먼트 한 개, 시작. 어파트먼트 한 개. 어파트먼트 빌딩 전체, 시작. 어파트먼트 빌딩 전체고. 그 다음에 이 어파트먼트 빌딩이 한 동, 두 동, 세 동, 세 동 또 나오죠. 그러면 어느 손도 보세요. 어파트먼트 빌딩 컴플렉스, 시작. 어파트먼트 빌딩의 컴플렉스가 종합을 이루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올바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러므로 자, 63 빌딩은 여기 나오는 63 스토리 빌딩으로 되어 있죠. 연필로 체크하신 다음에 딱 보면 에코는 사나이라고 할 때 이것이 원래 영어의 단어가 아닙니다. 만들어준 단어예요. 영어 단어는 하나입니다. 근데 두 개 이상 되면은 만들어준 조 단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아이 눈으로 된 하나밖에 없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 one eyed 된 맨이다 해서 애꾸는 사나이는 단어입니까? 조단어입니까? 조단어다. 단어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도 중요한 동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그, 돼지가 나왔습니다. 돌연변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눈이 3개야. 눈이 3개가 있는 돼지, 영어로 해봅시다. 한국말이라 하더라도 만들 줄 아는 게 언어잖아요. Three-eyed 오케이. 그러니까 3개니까 3 해놓고 여기다가 또 아이드라고 해놓고 피그, 돼지. 그럼 돼지는 돼지인데 3개의 눈을 가진 돼지. 자, 해보세요, 여러분. 시작! 3-eyed 피그.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이 글로벌 세계 시대는 여러분 한국말, 영어를 전체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어라는 것만 알았는데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만든 단어만 사진에 올라간 걸 알았는데 이걸로 영어회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단어를 만들지 모르면 한국말의 모든 역사 이거를 영어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왼손도 같이 보세요. 단어, 조단어, 단어, 조단어. 하나, 둘, 셋, 넷. 단어, 조단어, 단어, 조단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중한 이 시간에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와 조단어가 실질적으로 해야에서는 70, 80% 이상입니다. 단어로 쓰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단어 짱 외우고 그냥 밥 까먹고 시험 보고 하다가 영어회화는 다 빵점이 된 거죠.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바꿔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심 박스가 있었습니다. 런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런치. 박스라는 상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점심 도시락이 런치 박스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외웁니다. 야, 도시락이 영어로 뭐라고 하니? 도시락이 영어로 뭐냐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런치 박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점심 때만 먹는 거예요. 내가 도시락을 만드는데 저녁에 만들려면 런치 박스입니까? 그래도? 아닙니다. 이걸 조단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다 뭘 씁니까? 디너 박스. 해봐, 디너 박스. 그러므로 박스는 박스인데 점심에만 먹지 않고 저녁에 먹으면 디너 박스가 되고 아침에 먹습니다. 그럼 뭡니까? 브렉퍼스트죠. 여러분 해보세요. 브렉퍼스트 박스. 시작. breakfast box. 그래서 브렉퍼스트 박스입니다. 그다음 간식 박스. 간식은 아무 때나 먹잖아요. 스낵 박스. 시작. 스낵 박스. 그와 같이 하나를 알면 10개, 20개, 30개, 응용 100배를 해야 됩니다. 양손으로. 응용 100배, 응용 100배. 두 번 시작. 응용 100배, 응용 100배. 그래서 천재와 평범한 차이점이 딴 게 없습니다. 천재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단어만 바꿔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천재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룸은 있는데 룸. 방의 역할을 뭐에 딱 앞에다 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모크가 담배를 피우는데 스모킹 룸이라면 담배를 피우기 위한 방. 흡연실을 말합니다. 해봐요. 스모킹 룸. 시작. 그러나 이 방은 흡연 반대하는 금연실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no라고 쓰고 줄 거 놓으면 no smoking room 하면 금연실이에요. 그러니까 no smoking room. 또는 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과 마찬가지다. 난 스모킹 룸. 시작. 그러면 이 방에는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흡연실입니다. 금연실이죠. 금연실. 그러나 흡연실은 no, 난을 빼고 그냥 스모킹 룸은 담배 펴도 좋다는 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에 방을 정할 때 스모킹 or no smoking. 흡연실로 드릴까? 금연실로 드릴까? No smoking room please. 금연실로 주세요.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 조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동사를 우리가 두 단어 합쳐서 조단어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복합 단어의
조단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사의 명사를 합쳐서 이와 같이 복합단어 조단을 배우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줄 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studying hard.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study에다 ing 붙였죠? 그러니까 동사 단어 study에다 ing 붙였잖아요. 이것을 ing 붙이는 조단어입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이게 동사에 ing 붙이는 동명사 조단어가 됩니다. 동명사는 바로 명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study만 하면 동사인데 ing 붙이니까 이게 동명사 이게 조단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studying hardly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하고 주어 명사가 되는 겁니다. is good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좋다 할 때 study라는 동사에다가 ing 붙임으로써 이거 없던 게 생긴 겁니다. 이거를 단어를 만들어줬으니까 이걸 조단어인데 동명사 역할을 해주니까 동명사 조단어라고 해서 명사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hard를 붙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은 is good for you. 당신에게 좋다라는 그런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조단어라고 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동명사 조단어가 나왔죠. 해봐. 동명사 조단어 시작. 동명사 조단어. 그 다음에 interesting movie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건 재밌는 무비인데 이게 동사에 ing 붙였죠. 이거는 현재 분사로서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능동 형용사 재미를 주는 영화라는 얘기예요. 조단어입니다. 그래서 interest라는 동사에다가 ing 붙여요. 그래서 흥미를 주는 재미를 주는 영화. 그러므로 무비를 꾸며주죠. 그래서 interest라는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재미를 주는 man. 자, 재미를 주는 영어, 이거 뭐라고 할까요? Interesting English. 자, 시작. Interesting English. 그러므로 재미를 주는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단어를 바꾸면 됩니다. 재미를 주는 코미디언, 영어로 시작. Interesting Comedian. 잘합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아, 오케이. 자, 그러므로 Interesting 제이슨 바. 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정 100배와 하나를 배우면 응용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단어가 명사가 다녔든 동사가 다녔든 이제 이 조단어 기법을 배우면 어마어마한 보캐블러리 어휘 실력이 생겨서 한국말 하고 싶은 대로 영어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박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주어 동사로 문장 끝났죠? 뒤에 붙었습니다. 런이 달려가다인데 n을 하나 더 써주고 ing 붙였어요.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는 건데 나는 생각합니다. 문장 끝났죠? 근데 뒤에 하나 더 붙였어요. 조단을 붙였어요. 런이라는 동사에 ing 붙였어요. 러닝하면 달려가면서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생각입니까? 생각하고 달려갑니까? 아니면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생각. 그렇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이 짧은 이 인생 남은 시간에 행동을 하면서 학생이 많이 있거나 적게 많거나 시작을 하면서 학생을 늘려야지 언제 학생이 10명 있다가 그 다음에 하겠다. 이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 think learning. 자, 가슴 피시고 벨리 보놓고 나는 생각하는데 I think learning. 시작. I think learning. 시작. I think learning. 그래서 달려가면서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행동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 think 나는 생각하되 learning 뛰면서 달리면서 행동하면서 실천하면서 해감을 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더라도 언제 할지 하지 마시고 지금 움직이세요. 바로 오늘 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일을 믿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일생처럼 보내세요. 하루 24시간 내가 오늘 살다가 이 세상 마지막 끝난다는 마음으로 각오로 하루 24시간 잠들기 전까지 정말로 내 일생을 모든 걸 다해서 내일은 내가 없다. 오늘 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내가 해야 될 거, 이 세상을 떠나면서 후회 없는 인생. 내가 지금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까? 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데 그분들에게 정말로 내가 돈으로 물질을 못 준다 하면 좋은 아이템. 정말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하는 영어가 있다. 제시가 좋았던 영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명한테 소개해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어텐딩 스쿨 배우고 또 유튜브에서 배우고 이 교정을 사면 우리 전 국민이 1000만 프로젝트에 달성하고 우리가 앞으로 전 국민을 이어나서 전 세계에 우리가 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네. 동의하시는 사람 양손 드시고 또 하나입니다. 제스박 총알단 영어 파이팅 시작. 제스박 총알단 영어 파이팅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this is 이것은 단어로 나왔습니다. 라튼 프루트입니다. 라튼이라는 단어 이것은 수동태인데 이것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부패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프루트는 과일인데 앞에 형용사가 붙었는데 라든이라는 과거분사가 부패된 수동태가 된 겁니다. 이것도 만들어진 단어예요. 부패를 하다가 아니고 부패가 되어진. 그래서 현재분사 ing 붙인 것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수동태로 과거분사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되어진 과일이다. 라든. 따라해보세요. 라든. 그래서 부패된 과일이다 해서 이것도 과거분사 수동 형용사 조단어로 여러분들이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방법이 ed를 붙이든 d를 붙이든 ed, y를 i로 붙이 ed를 붙이든 en을 붙이든 이러한 단어가 있다. 이것도 다 만들어진 거다. 만들어진 것은 단어가 조단어다. 그 다음에 I lie down은 내가 눕는 겁니다. 잠잘 때 여러분 눕는 겁니다. I lie down. 코를 위로 해서 눕는 거예요. I lie down. 그런데 뒤에 보니까 wounded가 나왔습니다. 그런 연필로 체크하시면 부상당한 채. 부상을 입고서 누워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wound라는 단어에다가 동사에다가 ed를 붙인 거예요. 부상을 당한 채. 부상을 당한 채 내가 누워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wound라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임으로써 조단어가 된 겁니다. 조단어 따라하세요. 조단어. 그래서 조단어는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She is a beautiful tall입니다. 자, 보니까 그 여자는 아름다운 레이디다 하면 She is a beautiful lady 하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키가 큰 숙녀다 하니까 She is a tall lady 끝났습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두 개 붙었어요. 그것도 내가 두 개를 만들고 싶은 거야. 남이 beautiful만 얘기하고 남이 tall만 얘기하더라도 나는 두 개를 다 말하겠다 하면 자유입니다. 자,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언어의 자유, 언어의 자유, 시작. 언어의 자유, 언어의 자유. 말하는 언어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나는 beautiful과 tall이라는 형용사를 두 개를 붙이겠다. She is a beautiful tall lady 하면 됩니다. 시작. She is a beautiful tall lady.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남자가 잘생겼어요? 키가 커요? 두 개를 붙이겠다 내가. 그러면 he is 따라서 he is tall, handsome, boy. 두 개 형용사를 붙이면 되고 세 개를 붙이고 싶다? 세 개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스마트까지 붙이겠습니다. 자, 따라보세요. 제이슨 박 is 시작. 제이슨 박 is smart, handsome, good man. 네, 죄송합니다. 자, 이와 같이 말하고 싶을 대로 나는 단어를 조단어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이 천재가 따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e is a very strong man이죠. very와 strong. 부사와 형용사를 합쳤습니다. 자유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very와 strong이 합쳤으니까 이것도 조단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he is a very strong man. 시작! He is a very strong man. 매우 강한 남자다. 이렇게 해서 부사와 형용사를 때려 합친 조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she speaks English. 그녀는 영어를 말하는데 뒤에 보니까 매우 잘. very와 를 합쳤습니다. 매우 잘. 부사를 두 개 합친 거예요. 부사. 그래서 이것도 조단어입니다. 자, 조단어를 못하면 과연 해야가 될까요?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조단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부사. 네. 세 번째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조단어가 나와서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만들어주는데 형용사나 부사를 만들어줍니다. 자, get the bread 끊고 그 빵을 가져오라. 해봐요. get the bread. 근데 그 빵을 꾸며주는 게 어디 있느냐면 in the fridge입니다. fridge는 냉장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냉장고 안에 있는 형용사고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 빵을 가져오라 하기 때문에 in the fridge는 이와 같이 형용사구로서 조단어로서 브레드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 냉장고 안에 있는 빵. 그러므로 1이라는 전치사에 the fridge라는 명사가 붙어서 전치사 명사의 조단을 만들어주면서 이는 형용사구를 만들어줘서 브레드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어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get the bread in the fridge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빵을 가져오라 하는데 여기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빵 좀 가져오라 하면 뭘까요? 해봐. get the bread 시작. Get the bread on the table. 그러면 그 테이블에 있는 빵을 가져오라. 그래서 뒤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합쳐서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stay 머물러라 했습니다. 1이라는 전치사 나오고 또 빌딩 명사가 나왔죠. 부사구가 됩니다. 장소입니다. 그래서 stay in the building 그 건물 안에 그대로 있어라 이 말입니다. 해봐요. stay in the building. 그러면 1이라는 전치사에다가 the building이라는 명사가 붙었죠. 그래서 두 개 합해서 장소의 부사를 말합니다. 그걸 부사구인데 조단어다 이거예요. 해봐요. stay in the building 시작. Stay in the building. 그 다음에 stay 머물러라 했습니다. in front of는 전치사 구입니다. in과 front와 of가 합쳤어요. 그러므로 세 개가 합쳐서 전치사 구를 또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the building이니까 그 건물 앞에서 할 때 in front of는 바로 한 단어는 before입니다. 뭐뭐 앞에.
그 한 전치사를 할 땐 before가 되지만 in front of는 세 개가 합인 전치사 구로서 조단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in front of the building은 합해서 전치사 구를 합해서 이렇게 조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 앞에서 머물러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n front of the building 전체가 조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I가 go, 나는 간다. 이게 단어인데 뒤에 보니까 to work예요. 그리고 to와 work 앞에서 직장으로라는 장소의 부사구가 됩니다. 이것도 조단어. 그 다음에 by 버스, 버스를 타고 할 때 by라는 전치사에 버스를 합쳤어요. 이것도 조단어. 그러므로 영어의 모든 문장은 뭡니까? 단어 아니면 조단어. 양손 드세요. 그래서 영어의 모든 문장은요. 자, 사전에 나오는 단어 아니면 조단어. 시작. 단어 아니면 조단어. 그래서 영어의 모든 회화나 대화는 단어와 조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어, 조단어, 단어, 조단어 두 번 시작. 단어, 조단어, 단어, 조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알고 조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정말 100% 영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I go라는 단어에다가 to work라는 직장으로라는 조단어, 또 by 버스, 버스를 타고라는 조단어가 합해서 나는 버스를 타고 직장에 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to study hard 끊어주시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해서 to 부정사의 조단어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면은 to 부정사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뭐만 하면 미래 조단어예요. It's good for your future.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is 앞에 나오는 to study hard, to 더하기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걸 조단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is good for your future.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라는 뜻이 돼서 to study hard가 조단어가 된다는 거죠. to 부정사의 미래 조단어입니다. 앞으로 뭐뭐 하면은 이 말이에요. to 더하기 동사하면은 앞으로 뭐뭐 하면은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봅니다. I'm studying입니다. study가 동사인데 거기다 ing 붙였어요. 그 다음에 am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준 거예요. 현재 진행형을 만들어준 겁니다. 현재 진행형 조단어예요. 그래서 비동사 여기 나오죠. am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또 study에 ing 붙였죠. 동사 ing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사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을 만들어줍니다. 가장 가까운 미래를 또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I'm studying English는 능동태 조단어 주어가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라는 뜻도 되고 현재 진행형 내가 곧 영어를 공부하겠습니다는 가장 가까운 미래도 된다고 우리가 공식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I'm studying English 시작. I'm studying English는 현재 진행형 뜻도 있고 가장 가까운 미래에서 곧 영어를 배울 거라는 뜻도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요.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English는 is study는 수동태가 됩니다. 영어는 배워진다, 공부되어진다 이겁니다. 사람은 공부를 합니다. 능동태로. 그러나 영어라는 과목은 사람에 의해서 배우치는 거죠.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English is를 넣고 study는 이거는 조단어입니다. 수동태로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동사 더하기 is 더하기 과거분사 studied 하면은 이거는 현재 사실 수동태가 되면서 동사에다가 d나 ed나 y를 i로 고치고 ed나 또 en을 넣으면 수동태 과거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공부되어진다 이거예요. by me 나에 의해서. 그리고 영어가 주어가 될 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어가 주어가 될 때는 나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공부가 되어지는 거죠. 나는 영어를 공부하지만 영어라는 과목은 나에 의해서 공부가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 조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사실 수동태 조단어가 됩니다. 따라오세요. 수동태 조단어. 자, 7번에 보세요. 감탄문 조단어 보세요. 감탄문을 하는 겁니다. 감탄문은 how 형용사 주어 동사로 나갑니다. 또는 what 다음에 형용사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감탄문을 합니다. 감탄문은 전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조단어입니다. 자,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개나리꽃도 핍니다. 개나리꽃이. 자, 우리가 개나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즘 저 개나리를 보는데 개나리가 노란 골든 색깔에다가 종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개나리가 영어로 뭡니까는 남들은 모를지라도 나는 알아야 됩니다. 개나리는 노란 꽃이죠. 그것을 골든 색깔이다 해서 금 색깔이다 해서 골든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해봐요. 골든. 그 다음에 종처럼 생기니까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조단어입니다. 그럼 개나리가 영어로 뭐냐면 노란 색깔로 종처럼 생겼다 해서 골든벨이에요. 자, 개나리가 영어로 뭐예요? 골든벨. 그러면 나가서 야 골든벨 하면 되는 거예요. 오른손 보세요. 오른손. 개나리 골든벨 시작. 개나리 골든벨. 남들은 개나리밖에 모를지라도 영어를 배우는 여러분들은 골든벨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나리가 골드 색깔 노란 색깔로 만들어진 벨이다 해서 골든벨이므로 이게 조단어입니다. 골든 자체가.
그러면 골든과 벨을 합해서 배달을 했으니까 이건 단어입니까? 조단어입니까? 조단어인데 단어 취급하라. 해봐요. 골든벨. 골든벨. 그러면 앞으로 개나리 하면 골든벨 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자, 여기 감탄문 조단어인데 야, 참으로 그것이 아름답더라 할 때 how라는 이 감탄사가 만들어진데 how beautiful 하면은 참으로 아름다운이라는 이렇게 how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니까 it is 하고 느낌표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름답다. 참으로 아름답다. How beautiful it is. How beautiful 주어 동사가 됩니다. 따라하세요. How beautiful it is. 시작. How beautiful it is. 자, 그거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큰 거 커요, 커. 네, 크면 뭐라고 합니까? How big이죠. How big. 참으로 크다. How big it is 하면은, 야, 그거 참으로 크다. 해서, how 형용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게 되면 감탄문제 이거는 전체로 같이 묶어서 하나의 단어처럼 오른손만 얘기합니다. 오른손 들으세요. 자, 참으로 아름다운 게 있어요. 꽃도 아름답고 여성도 아름다워. 그러면 오른손 들으세요. How beautiful! How beautiful. 참으로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How 자, beautiful. 주어 동사를 넣으면 How beautiful you are! 시작. How beautiful you are! 당신이 참으로 아름답다. How beautiful. 남강대 너무 잘생겼어요. 제이슨 박사님처럼 너무 잘생겼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 들어보세요.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잘생겼다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How handsome you are! 해보세요, 저한테. How handsome you are.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잘생겼다. How handsome you are! 처럼 how 형용사 주어 동사를 쓰면 감탄문이 돼서 오른손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감탄문은 단어다. 시작. 감탄문은 단어. 감탄문은 단어니까 오른손만 갖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what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what은 뭐냐? 명사를 쓰기 위한 거예요. what 다음에 어를 쓰고 what 다음에 그 다음에 명사를 쓰는데 what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다 할 때 그 다음에 beautiful을 이렇게 썼죠. beautiful. 그 다음에 꽃이 하나가 나옵니다. flower 이렇게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what 다음에 형용사 명사 써줬습니다. what a beautiful flower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how beautiful it is나 what a beautiful flower 참으로 아름다운 꽃이네 하고 똑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를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러므로 감탄문을 만들 때는 how 형용사든가 what a 형용사 명사를 써주면 책에 보세요.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감탄문을 만드는 방법은 7번에 how 형용사 주어 동사 시작. how 형용사 주어 동사나 what으로 갈 때는 시작. what 형용사 명사를 쓴 다음에 주어 동사나 이 방식이 똑같다. 그러나 주어 동사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how beautiful 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how beautiful. How beautiful. 참으로 그 사람이 영리합니다. 딱 보세요. 저 보세요. How smart. 시작. How smart. 참으로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How. 그렇죠? 참으로 당신은 참으로 정직하네요. 그럼 정직한이라는 단어만 안 됩니다. honest가 정직한입니다. 정직한. 그래서 여기다 how를 딱 넣어줍니다. How honest. 참으로 정직합니다. 자,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How honest라고 상대방한테 말해주세요. 시작. How honest. 참으로 정직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 안 할 일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정직한 우리가 영혼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보시면 간접 음문 주어 단어가 나옵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를 묶어서 한 단어처럼 처리합니다. 보세요. I know, 나 알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What I should do 가로 묶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 해도 나는 안다에 들어갑니다. What I should do가 묶어서 한 단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 목적어 한 단어예요. 근데 이걸 줄여서 what to do 해서 가로 묶어도 됩니다. I know what to do. 시작. 그래서 의문사 to 이렇게 동사를 묶어서 한 단어. 또 what I should do 묶어서 한 단어. 그러므로 나는 안다. I know. what to do도 한 단어. what I should do도 한 단어. 그래서 의문사 to 동사나 의문사 주어 동사나 묶어서 한 단어로 취급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을 보시면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전체가 한 단어가 돼버려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려웠죠. 그리고 지금도 어렵게 공부하고 어렵게 알고 영어를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자, 여기 보세요. I think.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뭐뭐를 목적어 하나가 나오면 끝납니다. 근데 단지 여기 문장에 that 주어 동사 나왔는데 that 위한 내용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할 때 왼손에 I think가 나옵니다. 나는 생각한다. I think라고 했어요. that 뭐라고 생각하느냐?
you are good.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할 때 나는 I가 왼손의 주어입니다. 생각합니다는 동사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해서 대시라는 접속사 다음에 나는 전체를 목적한 단어인데 이거를 대시라는 것이 앞에 나오는 이게 절이 있어서 이게 뭐 이게 주절이요 대디아에 나오는 건 종속절이요 그래서 접속하는 접속사는 주절과 종속절을 합치는 종속 접속사요. 그래서 이것도 단문이요. 이것도 단문인데 합해서 이것을 복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왜 합니까? 이거 왜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 정리하시고 간단, 더 간단, 초간단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끊으면 무엇을 하면 대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생각한다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뭐뭐를 그러므로 이것은 주어 동사의 목적으로 끝나버리는데 이걸 왜 분석합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시라는 접속어가 나올 때 뭐뭐를 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뭐뭐를 끝! 자 가슴 피세요. 배 집어넣으세요. 나는 생각한다 뭐뭐를 시작!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이 길든 잇 그것을 생각한다 짧든 단어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어는 이제 간단합니다. 여러분 몸에 갖고 다니면 됩니다. 왼손 오른손 따라하세요. 시작. 왼손 오른손 그 다음에 공식 단어 공식의 단어만 박수 치세요. 치면 한국말 영어로 100%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 달간 마음을 먹고 두 팔 걸고 여러분이 참여를 해주시면 유튜브도 계속 반복되고 한 달간 교육을 받으시면 더 이상의 영어는 없습니다. 한국말 영어로 100% 터집니다. 1개월이면 됩니다. 1개월 시간에 노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복습만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사. 자, this is the house라고 했어요. 끊어놓고 연필로. 자, 이것은 그 집입니다. 그 집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관계사입니다. 그러면 that부터 가로 묶으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I live in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집이다 해서 the hous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관계사입니다. that 이하가 관계사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 그래서 that부터 I live in 전체가 the house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집이다. 내가 살고 있는. 그러므로 that부터 I live in 전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형용사입니다. 뒤로 온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hous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바로 관계사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집이야. 내가 살고 있는. 그래서 그 한 단어로 house를 꾸며준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This is the house that I live in. 시작. This is the house that I live in. 그래서 이거는 관계사절로 형용사, 관계사절로 조단어로서 명사의 뒤에 와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앞에 형용사든 뒤에 형용사가 있고 앞에는 단어가 들어가고 뒤에는 관계사절이 갑니다. 긴 거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명사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형용사랍니다. 그러므로 영어는 딱 단어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영어에 생긴 것은 셰익스피어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셰익스피어가 왜 어떻게 영어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문법을 만드는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초간단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어가 딱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동사단어, 명사단어, 형용사단어. 그러면 동사단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동사단어를 정복하면 명사, 형용사는 쉽습니다. 그냥 영어를 어떻게 만드느냐? 셰익스피어가요. 동사를 딱 가운데 놨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명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동사의 좌우에 오는 게 명사입니다. 그러면 동사는 왕입니다. 왕. 단어의 왕이에요. 5배 힘이 강합니다. 동사 정복하면 영어 2분의 1이 정복한 겁니다. 동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명사가 양쪽에 온 겁니다. 형용사는 뭐냐? 명사를 양쪽에서 꾸며주는 게 형용사입니다. 영어 문장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자, 영어 있어 안에 있어야 되죠. 자, 이 우리가 10개 공식 만으로 다 끝납니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오른손. 자, 영어 단어 공부하자. 영어 단어 공부하자. 시작. 영어 단어 공부하자. 영어 단어만 공부하면 끝납니다. 자, 영어 단어만 알면 됩니다. 왼손 드세요. 왼손. 자, 우리가 영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55.5%가 전부 다 바디랭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 세계 공통 언어를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소리가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 언어를 전 세계인이 모두가 할 수 있게 어떤 누구나 하더라도 벙어리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눈, 장님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에 우리 몸의 모든 언어가 포함해서 뿌리의 언어의 뿌리가 있는데 그게 말씀이고 로고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있다고 보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자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들의 몸에 말씀, 언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든 겁니다. 아, 우리 몸이 바로 뿌리, 언어, 말씀의 이렇게 형상의 그림이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언어가 다 있구나. 놀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은 이렇게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언어가 다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왼손 드세요. 55.5% 시작. 55.5%. 이 55.5%가 바디 랭귀지입니다. 영어를 하나도 못해도 전 세계 언어가 다 됩니다. 55.5%는 그냥 행동만 하면 다 언어가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4.5%는 단어입니다. 단어만 알면 됩니다. 오른손 드세요. 단어만 알면 돼. 시작. 단어만 알면 돼. 한 번 더 시작. 단어만 알면 돼. 그러면 단어가 무엇이 있느냐?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 단어는 동사 단어와 명사 단어와 형용사 단어밖에 없어요. 그 동사 단어가 100개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동사 단어만 알면 끝납니다. 명사 단어가 100개입니다. 우리가 사용되는 게. 형용사 단어가 10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만 하면 기초 영어 단어 끝납니다. 한국말처럼 영어가 다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묶어놓은 거 문장으로 갈 때 이것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딱 문장을 만들어놓고 여기 있는 동사를 가운데 둡니다. 명사를 왼쪽 오른쪽에 둬라 이겁니다. 형용사는 명사 왼쪽 오른쪽에 둬라. 이것이 영어의 전부답니다. 박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됐습니다. 자, 오른손 드세요. 가슴 펴고 배 좀 넣고 대한민국 세 번 시작.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230개 80억 인류를 우리가 1등으로 만들어가는 세계를 리드할 것입니다. 코리안 한국말과 영어를 함께 세계 공통어를 발견했고 우리가 이러한 제이스바 초각대 영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게 한국말만 알면 영어가 즉시 되는 이 세계 한류 한글의 시대가 이제 도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중 언어를 쓰는 것이 잉글리시의 뜻이었는데 이중 언어가 없고 모국어가 없는 미국인 영국인들은 절대로 더 이상 발전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주력이 돼서 세계 1등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때가 곧 도래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러므로 이것이 영어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동사를 내가 공부하고 명사는 왼쪽 오른쪽에다 두고 형용사는 이렇게 명사 좌우에 두면은 이것이 영어의 전부 다다는 걸 여러분들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10분까지 해물어서 우리가 10개 공식 중에 6번째 공식을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응용 부분에 보세요. I 조단을 10가지 처음에 동사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읽으면 다 압니다. 이제 I get up in the morning 시작. 그러면 I는 단어요. get up이 조단어. 그리고 in the morning도 조단어가 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난다. 두 번째 보세요. 복합 단어 단어가 두 개 합쳤죠? I will have a 시작. I will have a 나는 하나의 뭐뭇을 먹겠다 이 말입니다. 런치박스 런치와 박스가 합치니까 이것이 단어 더하기 단어 복합 단어로서 조단어입니다. 자, I will have a 런치박스 시작. 나는 저녁 박스를 먹겠다. 영어로 시작. I will have a dinner 박스 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같이 묶습니다. 이래서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만들어주는데 I will put it. 나는 그것을 두겠다 이 말입니다. put은 두다. 나는 그걸 두겠다. 어디에 할 때? in the fridge.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이 fridge가 냉장고라는 뜻입니다. in이라는 전치사에다가 fridge라는 명사가 있죠. in the fridge가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의 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냉장고 안에 그것을 두겠습니다. 이 말이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조 단어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보면 to 더하기 원형동사가 묶어서 한 단어입니다. 자, I want. 나는 원한다 했죠? 끊으면. to 다음에 live가 동사 나왔습니다. to live 형이 전체가 묶어서 하나의 단어예요.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하느냐? 목적어입니다. to 이하를 원한다. to live 형. 젊게 사는 것을 원한다. to live 형 해석이 뭡니까? 뭐뭐를. 즉, 젊게 살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따라서요. 젊게 살기를 원한다. 시작! 젊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원한다. 뭐를? to live 형을 원한다. 그래, to live 형이 전체가 하나의 목적으로서 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로 왼손 오른손 공식과 단어를 익히면 한 달이면 한국말 영어로 다 되고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단어만 알면 돼. 시작! 단어만 알면 돼. 한번 시작! 단어만 알면 돼. 그래서 그 단어를 이 책 두 권에 100번이 반복되도록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으로 마스터를 하게 되면 이 단어의 동사 필수 100개, 명사 필수 100개, 형용사 필수 100개가 반복이 100번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책만 달달달 복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영어로 100% 터집니다. 자,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언어의 정복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능동태죠. 주어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I am traveling에서 원래는 travel이라는 동사만 써야 되는데 am을 넣고 ing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을 만들고 가장 가까운 미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I am traveling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되고 나는 여행을 곧 할 거다라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됩니다. 그러면 I am traveling 시작. 그래서 이게 travel이라는 동사에 am을 앞에 놓고 ing 붙임으로써 조 단어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능동태 조단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반대로 행동을 받는 거, 이건 수동태 조단어입니다. 또 I am이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excited라는 과거문사가 나오면 내가 흥분을 시키다가 아니고 내가 흥분을 받는다. 그래서 am 다음에 excited라는 과거문사를 쓰면 내가 흥분을 시키는 게 아니고 흥분을 받는다. 내가 축구 시합을 보고 골인을 하니까 I am excited다. 이런 수동태 과거분서의 수동태 조단어가 됩니다. 자, 따라서 수동태 조단어 시작. 수동태 조단어. 자, 간판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는데 how라는 형용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쓰면 how happy I am. 나는 참으로 행복하구나 이겁니다. 양손 드세요. How happy I am. 시작. How happy I am. How 형용사 주어 동사가 간판문입니다. 그래서 how happy I am이니까 오른손 드시면서 이 간판문은 한 단어입니다. How happy I am. 시작. How happy I am. 난 참으로 행복하다. 너 참으로 행복하구나. How happy you are. 시작. How happy you are 하면 너는 참으로 행복하구나. 감탄문이 됩니다. 감탄문은 단어입니다. 오른손만 갖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를 묶어서 하나의 단어로 봅니다. I know, 나 알아요. What I should do, what to do가 묶어서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 What I should do랑 what to do가 묶어서 하나의 조단어가 되는 겁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나 의문사 to 원형 동사나 묶어서 하나의 단어입니다. 조단어가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 I know what I should do. I know what to do. 똑같이 나는 뭘 해야 될지를 안다라는 조단어가 된 겁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또 의문사 to 동사 원형 이것이 묶어서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알아요 뭐뭐를 목적어 한 단어가 된 겁니다. 이렇게 심플한데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배우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학생이나 이렇게 쉽게 학생을 가르칠 때 학생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접속사 이해 전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자, 이 접속사 이해 전체가 하나의 단어라고 하는 주착하는 제시어가 초가점입니다. 이거를 배우지 못한 영어 학도들도 많습니다. 자, 나는 희망합니다. I hope입니다. 뭐를 할 때 대디아 전체가 하나의 단어다. 목적어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희망한다. 무엇을? 대디아 전체를. That I'll enjoy. 내가 그것을 즐길 것을 나는 희망한다. 이거죠. 읽어보세요. I hope that I'll enjoy. 내가 그것을 즐길 것을 목적어를 희망한다. 주어 동사 I hope. that 이하가 전체가 하나의 목적어로서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절이 한 단어라고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한 영어 잘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식으로만 배운 거. 그러므로 외국어인 줄 알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어가 외국어가 아닌데 아직도 외국어인 줄 알고 외국어식으로 배우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절대로 모든 영어 학도들 전 국민이 제이스바 총한테는 필수로 한 번씩은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을 봅니다. 관계사도 마찬가지로 관계사 다음에 나오는 전체가 하나의 형용사 절이 됩니다. 그렇죠. 자, I know a man. 나는 한 남자를 압니다. 문장 끝났습니다. 이 한 남자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뒤에 나옵니다. 어떤 남자냐? Who can do it. 가를 묶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남자를 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man이라는 남자라는 명사를 뒤에서 who can do it이 묶어서 하나의 형용사가 돼가지고 하나의 관계사 절이 돼가지고 하나의 조단어가 돼가지고 꾸며주는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I know a man. 나는 한 남자를 안다. 문장 끝났죠? 근데 맨 남자라는 거 어떤 남자냐를 형용사가 설명해 줍니다. 관계사 자리 현 설명해 줍니다. 조단어가 있습니다. Who can do that. 그것을 할 수 있는 남자 한 명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도 전체가 하나의 형용사로서 형용사 관계사 절로서 하나의 조단어로서 꾸며줍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단어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조단어로 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6번째 공식은
이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처음은 뭐든지 이렇게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6번째가 아주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배웠기 때문에 영어의 모든 것, 영어의 학사고 석사고 박사고 교수들이고 누구든지 이것을 공부 안 하면 평생에 옛날에 배웠던 복잡한 외국어로 영어를 하게 됩니다. 외국어로 영어를 가르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조속히 여러분들이 잘못된 영어 공부 중단하시고 다시 모두가 전 국민이 한 달 정도의 이러한 공식 10개만 하면 대 끝나는 거를 어떤 문법을 가르치고 어떤 문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자, 가슴 펴시고 배 집어넣고 자, 가슴 양손 드세요. 여 있어나 안에 있으다 2번 시작. 여 있어나 안에 있으다. 여 있어나 안에 있으다. 그래서 자, 1번 공식이 뭐였습니까? 아임 6가지였습니다. 자, 같이 양손 드세요. 자, 1번 공식입니다. 10가지 중에 1번 공식. 아임 6가지, 아임 6가지. 2번 합니다. 시작. 아임 6가지, 아임 6가지. 아임의 6가지 말만 하면 1번 공식 끝납니다. 두 번째는 아임 미래 5가지입니다. 자, 미래를 만들 때 5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아임 미래 5가지, 아임 미래 5가지. 세 번째 공식이 뭡니까? 아이 조동사 10가지죠. 시작. 아이 조동사 10가지, 아이 조동사 10가지. 네 번째 공식은 아이 동사 100가지입니다. 시작. 아이 동사 100가지, 아이 동사 100가지. 자, 다섯 번째 공식은 아이씨 명사 100가지입니다. 아이씨 명사 100가지, 아이씨 명사 100가지. 오늘 배운 6번째 공식은 아이 조단어 10가지입니다. 나누시고 왼손 시작. 아이 조단어 10가지, 아이 조단어 10가지.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